저녁 식사를 마치고 찻잔을 앞에 두니 문득 창밖으로 이웃집의 불빛이 보입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분의 집이죠. 왠지 모르게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분주하게 출근하던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그 대신 창 너머로는 어떤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숙한 풍경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풍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라는 두 글자는 오랫동안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묵묵히 지켜온 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평생 땀 흘려 일한 뒤 맞이하는 시간. 어떤 이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일 테고 또 어떤 이에게는 조금은 막막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고단했던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문득 스치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막연한 마음 한구석에 우리는 연금이라는 작은 버팀목을 떠올리곤 합니다. 젊은 날부터 월급 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던, 그래서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던 바로 그 돈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약속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이 든든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편함에 꽂힌 익숙한 봉투,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입니다. 매년 한두 번씩 받아보는 이 우편물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빼곡한 숫자와 표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앞으로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얼마인지 적혀있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뜻하는 바를 속 시원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막막하게, 혹은 나와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숫자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쉽게 말해 전 국민이 함께 대비하는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이를 모아주었다가 훗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워졌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사회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을 보실 텐데요. 그저 세금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내 이웃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2,2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일하는 국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약 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매달 연금을 받으며 생활의 보탬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훗날 기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연금이란 바로 그렇게 한 달 한 달 정성껏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라는 벽돌이 가입기간이라는 시간을 거쳐 든든한 노후라는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집이 어떻게 설계되고 지어지는지, 즉 내 연금액이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세 가지 핵심 기둥만 기억하시면 그림을 그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내가 낸 보험료의 평균액이고, 두 번째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
기간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먼저 내가 낸 보험료의 평균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 신고된 나의 한 달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아 많은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벽돌을 사용했는지가 여기에 달려있는 셈이죠. 내 월급 명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내 연금액이 오직 내가 낸 돈에만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전체의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즉, 나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덕분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분들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서로의 집을 더 튼튼하게 지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입 기간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집을 지었는지가 집의 전체적인 크기와 튼튼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더 길게, 한 달이라도 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혹시라도 가입 기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추후 납부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같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개인별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내가 받는 연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아마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 전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이 소득 대체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앞으로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함께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든든한 기초공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내 연금액이 어떤 원리로 정해지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국민연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노령연금 외에도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를 돕는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년뿐 아니라 삶의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 절차 하나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보, 우리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퇴직을 앞둔 부부의 저녁 식탁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삶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연금이라는 섬어러를 수확할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함께 약간의 막막함이 교차하곤 합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던 연금을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신청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과정과 실질적인 준비 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일 겁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였지만 지금은 점차 늦춰져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정확한 수급 개시 연령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급 연령이 되었다면 이제 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나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그리고 지사에 비치된 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곤 하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연금 신청은 은퇴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하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미리 내 연금 정보를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실 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통해 내 예상 연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총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금을 조금 일찍 받거나 반대로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급해 법정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하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일정 비율 깎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소득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최대 5년간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늦게 받는 만큼 매달 더 많은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되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연금제도 외에 국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또 다른 지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가장 굵고 튼튼한 기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기둥 하나만으로 우리의 노후라는 집 전체를 온전히 지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몇 개의 기둥을 더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기둥 옆을 받쳐주는 또 다른 사회 안전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특히 큰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제도이지요. 또 다른 중요한 제도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병인을 집으로 보내드리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해드리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어르신 본인의 존엄성을 지켜드릴 뿐 아니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쌓아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이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낯설고 복잡한 제도를 넘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따뜻한 약속으로 여러분께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